안녕하십니까, 손해자동차 김봉렬입니다. 오늘 여러분께 들려줄 정보는 자동차 사고 시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한 해로 교차로상에 자동차 대 자동차가 사고 났을 경우에 항상 물어보는 게 과실이 어떻게 됩니까? 먼저 물어보게 되겠습니다. 제가 가해자입니까? 제가 피해자입니까?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. 왜냐하면 과실에 따라 가지고 즉 보험금에 대한 합의금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과실상계입니다. 즉 과실이 몇 대 몇, 교차로상에서 하면 내가 먼저 선진입했는지, 큰 대로변인지, 우회전했는지, 좌회전했는지, 직진했는지 따라 가지고 과실이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과실상계입니다. 두 번째로 손익상계입니다. 손익상계는 말 그대로 이익이 났으면 그 부분을 상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. 즉 가해자로부터 미리 치료비를 받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보험금을 산정할 때 그 부분을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사망사고 시 생활비를 3분의 1을 감액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손익상계에 포함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동승자 감액입니다. 즉 운전을 했을 때 동승자가 옆에 탔을 때 그 동승자에 대해서도 감액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동승자가 무단으로 태워달라 강요를 했을 때는 무조건 100% 과실이 동승자에게 있습니다. 만약에 운전자가 음주운전했을 때 동승자가 동행을 했다, 탑승했다, 그럼 동승자에게도 40%의 책임이 있습니다. 서로 평등하게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면 20% 감액이 있습니다. 그러나 운전자의 강요에 의해서 탑승했을 경우에는 동승자는 감액이 없습니다. 그러나 약관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해당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, 즉 출퇴근 차량에 승용차 한 개 타기 운동이 있었습니다. 그 출퇴근 시간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,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출퇴근 승용차 한 개 타기 운동을 했을 경우에는 이 동승자 감액 비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. 그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동승자 감액 비율은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제로입니다. 그리고 동승자의 동승 과정에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승자에게도 10%에서 20% 더 가감을 시키고 있습니다. 즉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을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판례에 의하면 동승자 감액은 40%지만 50%까지 감액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만큼 음주운전 차량에 절대 동승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실상계와 손익상계, 그 다음에 동승자 상계를 하고 난 뒤에 기항증을 마지막으로 상계하게 되어 있습니다. 기항증이란 뭐냐면 이번 자동차 사고에 상해 부분이 있는데 불구하고 예전에 알았던 기항증이 있으면, 즉 질병이 있었거나 허리에 추간판 탈출증에 옛날에 장애가 있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감액을 시킵니다. 즉 골다공증이 있으면 20% 정도를 감액을 시키는 경우, 그런 것들이 다 기항증 관계에 포함됩니다. 즉 순서가 첫 번째로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난 뒤에 손익상계를 하고, 그 다음에 동승자 감액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기항증 감액을 하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나의 최종 보험금이 산정됩니다. 이런 절차를 따라서 내 최종 합의금이 얼마냐 물어보면 손해사정사가 이런 순서에 따라 가지고 모든 걸 처리하기 때문에 최종 금액이 산정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처음으로 난 사람이나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장애가 예상이 된다면 이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손해사정사를 꼭 고용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까지 다 완벽하게 처리하고 난 뒤에 최종 합리적인 보험금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산정해서 보험금에 절대 손해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정보는 자동차 사고 시 어떤 것이 감액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. 오늘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복순사TV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